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TV입니다. 1월달하고도 지금 거의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이제 쌀쌀한 날씨에 늘 흐린 이런 날씨를 갖고 있는 함부르크에서 여러분께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참 저로서도 굉장히 즐겁습니다. 오늘은 독일 통일을 이룩한 콜의 여인으로서의 앙겔라 메켈, 콜의 여인으로서의 앙겔라 메켈. 독일어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콜스 매천. 매천 하면 그 결혼 전에 그 처녀들을 얘기하죠. 또 매천 하면은 통속적으로 좀 시골 처녀, 좀 순수한 처녀, 어떻게 보면 좀 달라하지 못한 그런 여사로서도 이제 구현을 하는데, 그 근본은 참 아름다운 거죠. 순수한 여성이니까. 그렇게 현대 여성처럼 그렇게 약아 빠진 그런 표현이 아니고, 다스 매천하면 순수한 여성. 근데 콜의 여인으로서의 앙겔라 메켈,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그 유래가 이제 좀 후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지난번에는 앙겔라 메켈이 동독에서 살던 시절에 대한 얘기와 앙겔라 메켈이 어떻게 해서 정계에 들어오게 된 배경,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독일 통일이 1990년 10월 3일 됐죠. 자, 통일 이후에 앙겔라 메켈의 활동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독일 통일이 되고 10년 만에, 그러니까 2000년도, 꼭 10년 만에 시골 여성과 쳤던 앙겔라 메켈이 10년 안에 독일에서 제일 큰 정당, 기민당의 당수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정치적인 경험이 없고 정치적인 관심도 없던, 그것도 동독 출신의 또 한 여성으로서 어떻게 막강한 소득을 그동안 거느리고 발전돼 왔던 그 가장 큰 정당의 당수가 될 수 있다니요. 이 기적 아니면은 설명이라고 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 관계를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콜의 여인이다. 콜의 여인으로서 앙겔라 메켈이다. 이랬어요. 콜의 뒷받침이 없었더라면 앙겔라 메켈이 과연 그 후에 능력 있는 정치가로서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콜의 역할이 좀 크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1990년 독일 통일이 되고 12월 달에 동서독 전체의 총선이 있었고, 거기에서 앙겔라 메켈은 동독에서 후보를 해서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자, 이제는 통일된 독일입니다. 헬무트 콜의 경우는 더 힘이 강화됐죠. 그동안 소독만을 통치하던 것이 이제는 동독까지 통치를 하게 되고, 자, 새로운 정치적 국면에 들어서면서 콜이 이제 여러 장관들을 이제 임명하게 돼요. 여러 장관 중에 3명의 여성이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근데 누구도 계산하지 못했던 앙겔라 메켈이
여성부 장관이 되죠. 물론 그 배경에는 마지막 동독 선거에서 선출된 로타 드메즈의 건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이 어째서 앙겔라 메켈 같은 여자를 건의하냐 했더니 로타 드메즈가 그 여자는 굉장히 슬기롭고 이성적이다. 그래 이제 콜이 생각을 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결과로 앙겔라 메켈을 우선 여성부 장관으로 임명하죠. 앙겔라 메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장관이 되리라고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또 콜도 처음에는 앙겔라 메켈을 장관으로 하려고 그런 생각도 안 했어. 근데 갑자기 앙겔라 메켈이 여성부 장관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기자들이 꾸며낸 별명이 콜의 매천이다, 콜의 여인이다. 이렇게 약간 비꼬는 듯한 의미에서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앙겔라 메켈을 우리가 논하려면 그때 당시에 앙겔라 메켈의 그 콜의 매천, 콜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진을 보아도 앙겔라 메켈은 굉장히 그 초원과 같은 여성, 시글처녀 같은 여성이에요. 또 여러 가지가 좀 행동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좀 초라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림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콜의 매천이다, 콜의 여인이다 하고 별명을 지어준 거죠. 자, 그런 여성이 어떻게 됐어요? 그 후에 얼마나 발전했어요? 자, 한 2년간의 여성부 장관을 통해서 또 겸하해서 청소년 장관도 이제 겸하게 됐지만 우선 동독 출신의 여성, 동독 출신은 앙겔라 메켈이 유일하게 장관이 됐어요. 통일 이후에. 자, 그런 가운데도 여성이고 또 아직도 익숙되지 못한 시골 처녀와 같은 그런 여성이 장관이 되니까 독일 전체에서 안에 관심의 대상이 된 거예요. 어떤 여자일까? 때로는 비웃기도 하고 때로는 저 여자가 제대로 장관 노릇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앙겔라 메켈은 현실에 빨리 적응을 했어요. 동독에서의 앙겔라 메켈의 교육에 관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우수한 머리를 갖고 민첩한 행동을 임하는 그런 내면적인 강점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앙겔라 메켈의 입장에서는 이 여성부 장관일 때 한 2년간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독일 언론에 혹은 독일 사회에 아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앙겔라 메켈이 더 아필이 된 것은 1994년에 환경부 장관, 자연보호 장관,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자로 안전을 위한 장관직을 맡게 됐습니다. 그게 1994년 얘기예요. 그러니까 앙겔라 메켈이 그동안 공부했던 그런 자기 전문 분야를 토대로 한 장관이다 보니까 앙겔라 메켈로서는 이제 이것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죠. 아는 게 아니라 95년에 유엔 산하 세계 기후 전 세계 회의가 있었고 또 이게 원자로 안전을 위한 그런 전반적인 기후보호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백림에서 이 환경부 장관이었던 앙겔라 메켈이 두드러지게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가 됐죠. 이 자기 분야니까 또 자기 분야를 통도로 하니까 또 조리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말재도 있다 보니까 자연히 국내적으로 앙겔라 메켈이 이름이 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는 독일의 여러 녹색당도 그렇고 많은 이런 그 원자로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데모를 많이 하고 또 원자로 폐기물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하는 가운데서
정부와 일반 시민들 간의 굉장히 관계가 아주 그냥 늘 전쟁과 같은 그런 세월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앙겔라 메켈이 장관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에게 허다하게 경고를 합니다. 무슨 경고를 하냐 하면은 당신이 데모를 하고 이런 걸 하는 것도 좋다. 너희들의 관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데모도 할 수 있는 거다. 그냥 어디까지나 법 안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라. 법을 어겨가면서 그것도 폭력으로 이런 대면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 앙겔라 메켈의 한마디에 그만 많은 시위자들이 푹 들어간 그런 사건입니다. 그때 앙겔라 메켈의 그 위력이라는 건 전 세계를 말았고 또 전 독일의 앙겔라 메켈 생각보다는 굉장히 강력한 여성이구나 하는 이미지를 심어줬어요. 또 자기 분야고 정확히 얘기를 하고 앞뒤가 맞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앙겔라 메켈의 이름은 점점 더 확산이 되고 많이 무시했던 앙겔라 메켈의 능력이 점진적으로 더 확대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자, 1998년 앙겔라 메켈은 드디어 기민당에서 총서기의 직을 맡게 됩니다. 굉장히 올라간 거죠. 이 총서기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맡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99년에 무슨 사건이 터졌냐 하면은 이 콜 전 총리의 일종의 부정사건이 터졌어요. 이 정치자금 200만 마크, 참 어떻게 보면 큰 돈도 아닌데 이것을 정식으로 정부에 기입을 안 하고 그동안 수고한 많은 사람들에게 다 논아줬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건 아니죠. 그래 정당법에 의해서 이것은 어긋난 행위를 한 거예요. 총서기였던 앙겔라 메켈이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앙겔라 메켈이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이제 콜의 시대는 지났다. 콜과의 이별의 시대가 왔다. 하는 이별의 편지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이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에 짜있던 신문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 신문이 어떤 그 타이틀을 나왔냐 하면은 하나의 콜과의 이별 소환인데, 근데 이거를 신문사에서는 더 이상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콜의 시대는 지났다 하고 타이틀로 나온 거야. 콜의 시대는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시대로 지나버렸다. 이 엄청난 기사였습니다, 그때. 그때 일반 그 독일 사람들의 그 여론은 기민당 내에서 그것도 통일을 일으킨 콜 총리에 대해서 감히 그런 소환을 보낸다는 것, 또 신문지상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건 도저히 꿈도 못 꿨어요. 근데 앙겔라 메켈이 그걸 한 거예요. 앙겔라 메켈의 그 행동은 기민당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반 여론도 앙겔라 메켈의 처신이 옳았다고 이렇게 평가가 나온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의 한 여성으로서 앙겔라 메켈이 당시의 서기의 입장에서 총서기 입장에서 그렇게 콜에 대해서 강력한 저지를 한 거죠. 앙겔라 메켈이야말로 콜에 의해서 발탁이 되고 콜에 의해서 그동안 보호가 되고 콜에 의해서 자기가 초신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콜 전 총리에 대해서 항의 편지, 이별 편지, 감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영단을 앙겔라 메켈이 발휘한 거죠. 그때 당시에 기민당 당수는 그 후 재무장관, 그 후 또 국회의장, 지금 또다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볼프강 셔이블레. 볼프강 셔이블레는 동서독 통일조약을 리드한 사람이고
그 후 쭉 독일 정계를 갖다가 리드한 사람, 지금도 볼프강 숄레 하면은 거의 1등급에 속하는 정치인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어떤 그 저격 사건에 의해서 결국은 불구자가 되고 얼마인지 콜의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된 그런 사람이었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불분간 그런 가운데 당수직마저 또 앙겔라 메켈에 의해서 이제 뺏기는 셈이 되죠. 근데 볼프강 숄레 법률을 공부한 사람이 이 사람도 10만 마크를 정당법에 위배한 그런 사건이 터지면서 또 일종의 그 부정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콜은 콜대로 볼프강 숄레 당수였던 당수대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앙겔라 메켈이야말로 이 기회가 자기가 당수로 될 수 있는 하나 좋은 기회로 보고 2000년도 드디어 기민당의 당수가 됩니다. 이제 가만 보면은 치고 올라가는 거야. 앙겔라 메켈의 수법이. 근데 무조건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정사건이 있을 때 자기는 옳다는 그 정의를 바탕으로 한 자기들의 민첩한 조사를 하는 그런 여러 사례들을 앙겔라 메켈이 보여준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치계에 투입한 지 10년 만에 독일에서 가장 큰 기민당의 당수가 2000년도 됩니다. 그것도 여성으로서. (1925년) 아데나와의 생애를 기해서 정치 잡지가 하나 발간됐는데 거기에 쭉 보면은 당수로서의 앙겔라 메켈이 자기도 기고를 한 걸 제가 보면서 제일 마지막에 어떤 구절로 끝나냐 하면은 아데나와가 한 말을 앙겔라 메켈이 제일 마지막에 인용을 합니다. 13년, 14년에 통치를 했던 독일의 첫 총리 아데나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정치판에서 정치적 성공을 하려면은 어디까지나 수세적 입장에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나 공격적 입장에서만 가능하다 이거야.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공세에서만 가능하다. 이 아데나의 말을 인용을 했어요. 아주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공을 하려면, 뭔가 얻으려면, 뭔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 냉정한 정치판에서 공격적인 자세를 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2000년도 앙겔라 메켈이 다시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그 후 쭉 수상이 되고 16년간의 정치 철학을 가만 보면은 수많은 사람의 경쟁에서 다 물리칩니다. 야당 당수들과의 관계에서도 물리치고 기민당 내에서도 여러 경쟁자를 다 물리치고 2005년 여성으로서 가장 나이 어린 여성으로서 독일의 총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16년간을 집권합니다. 지난번에 성공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번 선거에서 나왔더라면 또 될 뻔했어요. 근데 기민당 내에 여론도 있고 일반 국민적인 정서도 있고 해서 나오질 않고 아민 라셰트가 이제 나와서 결국은 이제 서민당한테 결국은 패했습니다만은 여하튼 16년의 통치가 끝나고 이제 야인으로 돌아가는데 앞으로도 앙겔라 메켈의 그 처신이 굉장히 독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나. 근데 오늘은 제가 앙겔라 메켈의 이 앞으로의 정치 처신을 위한 첫 단계에서 콜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이런 중간 단계가 굉장히 앙겔라 메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콜의 여성으로서 비록 비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는 가운데 출발했지만 아까 초두에 얘기한 것처럼 10년 만에 기민당 당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 번째는 제가 16년간의 앙겔라 메르켈의 통치 철학은 도대체 뭔가 이런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은 그 중간 단계로 콜과의 관계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